그 아침에 아픈 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밤에 잘 때 누우면 디스크 내 영양분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때. 수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이 있다면 그 수분이 디스크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재활의학으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유지할 의학과는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유지할 의학과 영상 지식인 확장판 진행을 맡게 된 유튜버 지용성 비타민 MC 한지용입니다. 이야, 내가 다시 왔다. I am back. 그리고 이 유지할 의학과 영상 지식인 확장판의 주인공이시죠? 유현철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유현철, 반갑습니다. 유현철.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한 6개월, 7개월 됐죠? 네,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내용들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연들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 부위는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쪽인데요. 이 부위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젊은 세대들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부위인데요.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0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 어깨 쪽 부위가 아프고 목을 뒤로 젖힐 때 굉장히 아픕니다. 어따 이거 어깨 아프면 힘든데. 특히 유독 아침에 통증이 심한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러면 아침 먹기 불편한데 어따 이거는 솔루션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 증상은 어떤 증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듣기에는 환자분이 아침에 네. 목을 많이 아파하고 고개 뒤로 젖힐 때 아픈 거 보니까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사실 어깨 질환하고 많이 이렇게 섞여서 증세가 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의 특징은 이제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고, 그다음에 고개 뒤로 젖힐 때 많이 아프고, 심하면 팔이나 이 날개뼈 안쪽까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치료는 증세에 따라서 증세가 심하다면 뭐 시술이나 수술, 그 전에 MRI 같은 걸 찍어봐야 되는 거고, 심하지 않다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도수 치료, 또 필요하면 주사 치료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아침에 아픈 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그 아침에 아픈 이유는 우리가 이제 뼈 사이에 물렁뼈가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누우면 그 디스크 내 영양분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때. 그 영양분이 들어올 때 이제 수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이 있다면 그 수분이 디스크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수분이 들어오는 그 자극이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와, 그렇게 우리 몸이 또 되게 신비롭네요. 네. 그 밤 사이에 수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하는데 그걸 못해서 목 디스크가 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 수분이 자극을 주는 거죠. 상처 자극을. 있는 디스크 손상 부위를. 원래 디스크 손상이 없다면 그냥 수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침에 그래서 키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 때문에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키가 좀 작아지고 저녁에는. 근데 이제 그 생리적인 이제 우리 현상인데 그 수분이 디스크를 자극하면 디스크 환자분들은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네네. 목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이제 제일 많은 이유는 이제 나쁜 자세랑 그 다음에 노화죠. 처음 말한 이제 나쁜 자세, 즉 일자목이 있다든지 우리가 고개를 많이 내밀고 일하는 경우에는 근육 내 긴장이 올라가면서 디스크에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성분이 튀어나오게 돼서 그게 이제 디스크 증세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드린 노화, 즉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의 압력이 다 이제 목으로만 이제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한 뼈대, 즉 건물 다지면 골조에만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원인들 중에 정말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적절하게 예방하시고 또 이상이 있을 때는 재활로 여러분들 해결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들 좀 주신다면? 그 치료는 이제 크게 비수술 치료랑 수술 치료가 있겠죠. 먼저 수술을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 이제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경 주사 치료를 해봐도 프롤로 치료를 해봐도 통증이 야간에 특히 밤에 너무 심해서 못 잔다든지 아니면 또 팔에 힘이 빠지고 신경이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을 이제 목 디스크 환자 누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팔에 자꾸 이제 수저질을 못한다든지 우리가 머리 감거나 이제 머리를 빗을 때 손을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점점 힘이 빠진다는 경우는 점점 빠지는 경우는 수술 고민합니다. 물론 힘이 빠졌다고 다 수술하지는 않고요. 비수술 치료해서도 힘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힘이 계속 빠지는 경우는 수술을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스크가 너무 많이 터져서 우리가 신경의 가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줄기를 누르면 대소변 장애가 아까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리에도 증세가 생겨서 우리가 특히 목 디스크면 이제 팔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척추를 정말 전문으로 많이 본 의사들은 다리도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척수를 누르는 것, 즉 줄기를 누르면 환자가 걸을 때 좀 휘청휘청 거린다고 그래요. 네네. 구름이를 건다고도 하고 그런 경우는 비수술을 할 게 아니라 척수를 누르고 있는 즉 줄기를 크게 누르는 경우는 비수술을 떠나서 무조건 MRI를 찍고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또 환자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면 한 100명의 목 디스크 환자분이 한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은. 이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뭐 그래도 비수술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주 이렇게 막 휘청거리시는 분들, 마비가 심하신 분들은 비수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수술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또 맞다고 보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비수술로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의 주변의 근육들을 긴장을 풀어서 목 디스크의 치료를 힐링을 해주는 우리가 상처 나면 아물듯이 목 디스크를 낫게 하는 이제 치료가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랑 도수 치료가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우리 손으로 하는 치료를 다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 목 주변의 근육들을 풀고 약해진 근육들을 좀 잡아줘서 목의 그 배열, 즉 디스크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도수 치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약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소염제라든지 근위안제를 드셔서 목의 염증, 디스크의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외 충격파 치료라 해서 근육들을 기계로 근막 통증을 좀 치료해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를 고민해 보죠. 주사도 대표적으로는 목에는 이제 신경 주사 치료라 해서 목의 가지들, 신경 주변의 가지들을 치료하는 치료도 있고 디스크 내에 이제 주사를 근접해서 쏴주는 그런 신경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신경 주사 치료를 맞고 잘 안 나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 신경 주사 치료라 하더라도 이게 종류가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줄기에 맞을 수도 있고 가지에 맞을 수도 있고 디스크 내에 근접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의사의 역량에 따라 경험에 따라 이 바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맞아서 반응 없어서 왔어야 해도 그 주사를 다시 권하기도 합니다. 한번 저한테 맞아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롤로 치료도 있죠. 인대가 약해져서 이제 우리가 목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목 주변에 그런 헐거워진 인대들을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치료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롤로도 많이 맞고 오세요. 요새는 이제 병원들도 많이 이제 다니다 오시기 때문에 오는데 프롤로도 어디에 맞냐가 중요하지 내가 그 주사를 맞았다고 그 주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맞으면 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랑 정확한 그런 진단하에 정확한 병수에 맞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사로도 안 나아지면 이제 핌스 치료라든지 핌스는 이제 신경과 뼈 사이나 근육 사이 유착을 풀어주는 핌스 치료 아니면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이 또 있겠죠. 그 시술에도 이제 우리가 신경 성형술이라 해서 목 주변에 이제 카테터라는 긴 이런 관을 넣어서 염증을 빼주는 시술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 내에 뭐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걸 넣어서 디스크의 그 병변 자체를 제거해주는 시술도 있는데 이제 시술은 아무래도 디스크를 직접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 시술이나 수술은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게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벼운 물건을 올리는 것도 어려울 만큼 팔을 들 때 통증이 있고 어깨 옆이 아픕니다. 특히 저녁 때 통증이 심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은 또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팔을 들 때 보통 아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목 디스크 환자도 팔을 들 때보다는 팔 저림이 주로 이제 호소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들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변 보호자분이 팔을 들 때 어깨가 아프다. 특히 어깨 옆이 아프다. 그런 경우는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밤에 통증이 또 심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십견, 즉 동결견이라 해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어깨가 굳어가는 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석회성 건염이라 해서 염증이 이제 석회화 단계로 바뀌어서 힘줄의 석회로 인한 염증이 심할 때도 저녁에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외에도 힘줄 파열, 그러니까 어깨 근육 파열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떠나서 먼저 이게 힘줄이 파열이 있는 건지 아니면 힘줄 상태는 어떤지 정확하게 보고 오십견을 치료하든 석회성 건염을 치료해야지 어깨 힘줄은 너덜너덜한데 그냥 무작정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도수 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제가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갓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이제 가서 그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뭐 아이들 이렇게 안고 보통은 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어깨 쪽에 무리가 와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 하던 동작들을 이제 많이 갑자기 하게 된 경우는 이제 근육에 부하가 걸리니까 근육이 뭉치는 그런 근막 통증이 처음부터 올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 근막 통증이 이제 시작돼서 나중에 점점 좀 발전돼서 동결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십견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줄 파열로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일단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이게 그냥 근육이 단순히 뭉친 건지 그러니까 즉 근막 통증인지 아니면 또 질환으로 발전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또 이게 그 아까 그 사연하고는 다르게 아까 그 30대 자영업자분은 아침에 통증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때 통증이 막 심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저녁에 그런 거는 일단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저녁에 보통 이제 힘줄이나 동결견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낮에는 활동할 때 우리 머리가 그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억제를 하지만 우리가 자기 시작하면 그런 억제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에 대한 이제 신호가 좀 커지니까 그렇게 좀 느낄 수가 있죠. 보통은. 밤이 되면 저녁이 네, 낮에는 잘 억제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자면 머리도 기능이 쉬니까 억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치료도 이제 크게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가 있겠죠. 오십견 또 대부분은 오십견은 수술 치료보다는 요새는 비수술 치료인 운동 치료, 그다음에 손으로 근육들을 풀어줘서 관절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도수 치료, 그다음에 염증을 가려주는 주사 치료도 있고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도 석회도 꼭 그 석회가 크다고 꼭 다 관절경으로 제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새는 그 석회를 부시는 체외 충격파 기계도 있고 또 바늘로도 그거를 부셔서 충격파로 녹여서 없앨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법도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 쪽에 통증이 있고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을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하시고 이분은 20대 후반 아주 젊은 분의 사연입니다. 원장님, 이건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상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증상만 들어서는 아마 일자목 증후군 같습니다. 그 근막 통증 증후군. 아, 네네. 즉 근육이 이제 우리가 자고 나서는 회복이 됐다가 이제 낮에 일하면서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면 근육이 이제 뭉치게 되죠. 네. 뭉치면 이제 관절의 운동 범위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도 아프고 승모근 통증, 심하면 두통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육이 많이 뭉치면 뼈의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 목은 원래 C자가 있어야 되지만 네. 근막 통증이 심해져서 목의 뼈의 위치를 바뀌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북목, 일자목 증후군이 이렇게 목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요거는 또 어떤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이분들이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일자목은 이제 환자분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 그 근육을 좀 짧아진 근육을 풀어주고 특히 약해진 근육은 또 강화시켜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근육이 제 오른손이라고 그러면 왼손이 제 뼈입니다. 제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뼈면 근육이 뼈에 붙는데 근육이 짧아지면 이 뼈의 위치를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짧아진 근육을 풀어준다면 뼈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일자목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료만 끝낼 게 아니라 교정을 하고 또 환자분의 나쁜 습관이나 그런 자세들을 교정해주면 재발 없이 또 잘 지낼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의 몸이 정말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 하드웨어적으로 그 어떤 뼈와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거에 따라서 수축이 됐다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또 영향을 받아서 또 통증이 있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 어떤 좀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꼭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그냥 참는다고 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